친하지 않아 슬퍼. 자, 배우 고현정 씨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모래시계부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배우 고현정 씨가 무려 15년 만에 토크쇼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인 정용진 회장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내용 좀 소개해드리면요. 고현정 씨, 엄마란 사람은 편해야 하는 건데 그건 언감생심이다 이러면서 아이와 같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쑥스럽고 친하지 않은 감정을 느꼈을 때 이렇게 슬픈 건지 몰랐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 고현정 씨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때 아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설에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까지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뭐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좋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진짜 막 엉엉 울었어요. 진짜 나쁜 말만 많이 들었거든요. 이 감사함을 좀 표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죠. 그거 잘 봤다고. 그런데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예, 지금 고현정 씨가 올린 SNS에 어렸을 때 두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 테이블 위에 올려 있었던 것이 지금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고현정 씨는 아이와 긴 시간 떨어져서 보냈지만 평소에 두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간접적으로 비춰오는 경우가 최근에 부쩍 더 많아지고 있어요, 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9월에 SNS에 스토리라고 해서요. 네. 24시간만 올라가 있는 그쵸?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 공개된 사진이 있는데 눈길을 끈 게요.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 속에 그 사진 속의 사진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대 시절 고현정 씨 사진, 그리고 고현정 아버지 직면 사진이 놓인 테이블 뒤편에요. 고현정 씨가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큼직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진 속에 고현정 씨가 딸을 안은 채 아들한테 볼뽀뽀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팬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은 이제 고현정 씨가 정용진 전 회장과 이제 결혼했을 때의 모습, 1995년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의 사진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고현정 씨가 과거 인터뷰에서 6살, 4살 때 헤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꽤 오랜 시간, 장시간 함께 생활하지 못했던 건데 엄마로서 그 참 마음 아픈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한쪽이 아이를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거는 부모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면접교섭권을 부장을 해주는 것이고 이 면접교섭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주체는 부모보다는 사실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고현정 씨 보고 싶었다라고 하면 성년이 되기 전에는 아마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뭐 알려진 사람들의 어떤 이혼 이후의 얘기들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뭐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 그런 거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마 뭐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학대를 하거나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막기는 어렵고요. 아마 만나면서 지내오지 않았을까. 특히 지금은 아이들이 다 성년이 됐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전혀 못 만난 것 같진 않고요, 설주환 변호사님. 그리고 고현정 씨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설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전혀 안 만난 건 아니고 만났더라도 다만 공개가 좀 안 됐을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학창 시절에 또 미국에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주로 거주를 했던 고현정 씨 입장에서는 뭐 자주 연락을 하거나 자주 보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아들들한테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엄마 얼굴이 생각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떠오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 헤어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혼한 직후에는 아마 많이 못 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용진 부서장이 그 당시에 정용진 회장이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을 또 꾸리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 예를 들어서 뭐 면접 교섭권을 달에 월에 뭐 1회 내지는 2회 이렇게 보통 시행을 하는데 아마 그러진 못했을 거지만은 뭐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근황을 확인하는 정도로 저는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살, 4살 때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두 아이와 좀 떨어져 지냈던 고현정 씨인데 이제 아이들은 이제 장성했을 걸로
뭐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두 자녀의 근황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 프로그램을 관심 깊게 보면서 특히 고현정 씨가 그 자녀들과 좀 서먹한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그 가슴이 좀 짠하죠. 좀, 짠했었는데 큰 아들은 지금 1998년생이고 딸은 2000년생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와 이렇게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미국 이제 코넬 대학교를 나왔어요.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아이비리그죠. 코넬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 아마 뭐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딸은 역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스무디 킹이라고 음료 업체 있지 않습니까? 스무디 킹 음료업체에서 그 본사에서 한 달 동안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왜 사람들이 관심 깊게 보냐 하면은 스무디 킹의 한국 그 판매권을 이 신세계가 가지고 있어요. 신세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일종의 나중에 경영 수업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죠. 예, 이 고현종 씨가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부쩍 많이 하시는데 정용진 회장과의 연애 시절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20대 시절의 연애를 언급하면서 당시에는 본인이 연애를 올인했었다. 그 기분에 대해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했길래? 하고 있거든요. 이 95년도에 고현정 씨는 정용진 회장과 결혼을 하고 나서 연예계를 은퇴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논란이 많이 됐었죠, 설주현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당시에 어찌 보면 고현정 씨가 가장 주가를 높이던 배우였어요. 그리고 모래시계 끝나고 바로 결혼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기존에 어떤 미스코리아 출신, 미인대 입상 출신이라서 그냥 외모만 믿고 하는 어떤 뭐 이렇게 연예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연기 활동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모래시계를 보신 정말 수많은 시청자들 당시에 모래시계 열풍이 시청률이 40%, 50% 뭐 이랬거든요. 진짜 그랬었었는데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한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여배우로서의 어떤 각광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로서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조금 연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혼하기 전까지는 거의 대중의 눈에 사라졌거든요. 그런 부분 많이 아쉬워하고 뭐 이제 이혼한 뒤에 조금 연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좀 그 연기력은 볼 수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저는 고현정 씨가 좀 자주 작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지금의 나이대에 맞는 또 저는 정말 좋은 작품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저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배우는 그렇죠. 최진실 씨라든지 고채진 씨라든지 그 나이대에 되게 좋은 배우들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고현정 씨가 그런 배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시계가 끝나고 나서 바로 결혼해서 너무나 아쉬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접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좀 통하시네요. 그리고 이상형이 좀 비슷하신. 그리고 사실 모래시계는 SBS로 방송이 됐기 때문에 부산에 제가 고향 부산인데 부산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비디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아이템을 다루는데 굉장히 좀 즐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고현정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당시 결혼 생활 얘기도 좀 언급했었는데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또 뭐가 그렇게 신비로워요. 왜 그럴까? 저 거기 시집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몰차게 좀 아무 정말 미련 없다는 듯이 결혼한 모양새가 좀 그런 게 있었죠. 파라치 컷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거가 그러니까 제가 저만 생각할 수가 없었어서 저는 사실 그런 모습으로 찍히고 싶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많았어요. 아니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는 거야? 뭐 그런 거 현대백화점에 있어서 겨울에서 약간 이렇게 구워 먹으면 신세계 아니요. 지금 설 변호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90년대 아주 탑 배우였던 데다가 이제 재벌가와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퇴 이후에 또 파파라지까지 붙고 결혼 기간 동안에는 뭐 영어로 집안에서 대화를 한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돌고 이랬을 때인데 이혼했을 때도 위자료 같은 얘기도 많았고 그랬어요, 송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그때 뭐 결혼할 때도 그렇고 뭐 이혼했을 때도 이 뭐 돈 문제와 관련해서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가장 가슴에 아픈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현정 씨는 정말 그 정용진 회장과
뭐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 뭐 이런 이야기 어제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돈 문제 그런 것을 좀 많이 불식을 시켰다고 보고 저도 조금 전에 저는 그 모래시계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모래시계를 할 때 되면 아니 서울에 계셨어요? 예, 영남일보. 네, 근데 저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 예. 그때 되면은 거리가 한산해졌어요. 모래시계 보러 집에 다 그러니까 들어가더라고요. 50% 60% 시청률 나왔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일단 고현정 씨가 그거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두 갈래였어요. 한쪽은 그래도 이제 개인이 이제 행복을 찾아서 가니까 그거 괜찮은데 또 한쪽은 너무 아쉽다. 계속 이제 좋은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고 바로 드라마에 다 컴백을 했거든요. 컴백을 해서 많은 좋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일단 뭐 가정사는 계속 아쉬웠고 특히 이 자녀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어제 할 때 좀 짠했습니다. 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현정 씨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활동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